52번 층화표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층화표집이죠. 또 1번 중요한 집단을 빼지 않고 표본에 포함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각 층을 미리 우리가 성별이나 연령, 지역 등으로 미리 구분하므로 모든 주요 집단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층화표집은.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동질적 재상은 표본수를 줄이더라도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다. 맞습니다. 집락이랑 좀 다르죠. 집락은 동질적 대상이 좀 이따 나중에 문제가 나옵니다. 층화는 동질적 대상은 변동이 적기 때문에 층내 표본수가 적어도 오차가 작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 3번 단순 무작위 추출보다 시간으로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맞죠. 층을 잘 이루면 단순 무작위보다 시간 노력을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4번 층화시 모집단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확률, 특징 있어야 된다. 답은 4번. 53번 층화 표본 추출. 틀린 것은 1번 확률 표본 추출 방법 중 시간, 비용, 노력을 가장 절약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이 들어가서 여기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2번 무작위 맞죠? 표본을 추출할 때보다 표본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 층화죠. 층화가 당연히 무작위보다 표본을 추출할 때 표본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층이 잘 이루어졌을 때, 그죠? 우리가 먼저 층을 또 나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표성이 높다. 3번 각 소집단에서 뽑는 표본수에 따라 비례, 불비례, 비비례, 가중, 추출 방법으로 나눈다. 맞죠? 4번 모집단의 특정한 기준에 따라 서로 상이한 소집단 나누고 이들을 각각의 소집단들로부터 빈도에 따라 적절한 일정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1번. 54번 층화표집의 단점이 아닌 것은 집락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할 수가 있다. 갑자기 집락이 나왔습니다. 집락은 집락표집. 2번 표본 추출 과정에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든다. 층을 또 나누니까 당연히 좀 더 시간이 더 걸립니다. 비용이나. 3번 표본 추출 이전에 모집단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죠. 4번 발생률이 낮은 경우 표본을 찾아내기 어려울 수가 있다. 맞죠? 단점입니다. 답은 1번. 55번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할 때 모집단 학생들의 학년별 구성을 가장 잘 반영한다. 학년별 1학년, 2학년, 3학년. 이거를 우리가 층화. 제가 층화할 때, 표집할 때 요 예를 많이 듭니다. 층화 1학년, 2학년, 3학년. 그래서 1학년 안에 여기가 동질이다. 얘도 2학년끼리 있으니까 동질, 얘도 동질. 여기는 이질이다. 1학년, 2학년 다르죠? 이질. 그래서 층화표집은 요 그림을 생각하시면 문제 풀 때 우리가 집단에는 동질, 집단간은 이질. 요거 시험에 나오니까 헷갈리지 않습니다. 중요하다. 답은 2번. 56번 A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조사를 할 때 전체 학생들의 전공별 분포와 표본에 추출된 학생들의 전공별 분포가 일치하도록 표본 추출을 하고 싶을 때 가장 적합한 방법은 비율이 똑같이 뽑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비례층화라고 합니다. 비례층화. 또 반대가 불비례죠. 그래서 뭐 전체 학생의 뭐 인문계가 40%, 공학이 30%, 예체능이 30%. 그럼 비율을 똑같이 4대
3대 3 그런 식으로 표본의 추출 똑같이 1차도로 뽑는 걸 요것을 우리가 비례칭화다. 답은 1번. 57번 A대학 경상학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 만족도를 조사하려고 한다. 남학생은 800명, 여학생 200명일 때 칭화를 성별에 따라 남자 80%, 여자 20% 비율이 똑같죠. 표집하는 방법은 우리가 비례다. 그래서 1번 같은 비례 똑같습니다. 800명이니까 80%, 200명일 때 20% 똑같은 비율로 뽑는다. 그래서 비례. 58번 확률 표집의 논리를 적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표집률을 달리한다 그랬습니다. 뭐죠? 불비례, 그죠? 불비례, 가중, 같은 말, 비비례, 달리합니다. 필요에 따라 표준비를 달리하는 것을 우리가 비율에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달리한다. 그래서 가중. 59번 다음 상황에 가장 적합한 표집 방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자가 약 900명이 이른다고 가정할 때 이들 탈북자와 일반 시민을 각각 200명씩 확률 표집하여 통일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라고 한다. 뭐죠? 비율이 900명인데 비율을 같게 하지 않았죠. 다르게 했죠. 그냥 각각 200명씩 뽑게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비례다, 가중이다. 그래서 1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60번 다음 중 비비례 칭화 표집 가장 적합한 경우 비율이 다르게 뽑는 거겠죠. 그럼 1번 미국 시민권자의 민족적 특성을 비교. 답이 나왔네요. 민족적 특성 비교하고 싶을 때 미국 시민권자는 뭐 유럽계도 있을 거고 있죠? 유럽계, 뭐 히스패닉계, 아시아계, 중동계, 뭐 이렇게 원주민 등 여러 층으로 분할 수 있기 때문에 비율이 모두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겠죠. 같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비비례로 쓰기 더 좋다. 그래서 답은 1번 되는 거죠. 61번 다음 가로에 알맞은 것은 군집에서 표집된 군집들은 가능한 군집 간에는 뭐뭐고 군집 속에 포함 군집 4개죠. 간에는 뭐뭐다. 우리가 이 문제 풀 때는 먼저 층화를 확실히 알고 계시면 층화 그 다음에 군집 A중학교 1학년 우리가 2학년 3학년 미리 이렇게 층으로 딱 나눴기 때문에 학년별로 딱 나눴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동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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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1학년만 있잖아요. 그죠? 2학년만 있고 3학년 있고 1, 2학년 간에는 다르니까 이질이다. 이질이다. 그러나 우리가 군집은 군집 단위로 우리가 분류를 처음에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처음에 많이 있습니다. 아직 더 분리하기 전이니까 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여기에는 뭐라 생각한다? 이질적이다. 군집은 일단 더 이질적이죠. 우리가 층을 분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군집 단위로만 분류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질적이다. 그죠? 그리고 군집 간에는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같은 군집이니까 동질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층화, 군집의 반대. 그래서 여기 군집이니까 답은 2번. 내, 그리고 군집 내, 군집 간, 동질, 군집 내, 이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62번 다음에서 사용한 표집 방법은 580개 초등학교 모집단에서 5개 학교를 임의 표집, 선택된 학교마다 2개씩 학급을 임의 선택, 또 선택된 학급마다 5명씩 학생들을 임의 선택,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는지 조사하였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처음에 580개에서 5개 했고 군집으로 또 나눴죠 벌써? 5개 군집으로
그래서 여기서 또 뭐 했죠? 2개씩 합급을 또 선택하고, 또 여기서 5명씩 또 한 거죠. 이미 선택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다단계다. 다단계 군집 표출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집은 답은 3번, 62번에 63번 군집 표본 추출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집단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죠. 맞죠. 2번 전체 모집단의 목록이 없는 경우에 매우 유용합니다. 왜? 개인 목록이 없더라도 군집 단위로 우리가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맞는 말. 3번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다. 맞나요? 맞습니다. 군집 단위로 우리가 하니까 시간을 더 절약할 수 있다. 비용 면에서. 4번 군집 단계 수가 많을수록 표본 오차가 어떻게 되죠?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진다. 추출을 계속하니까 표본 오차는 계속 커지는 경우입니다. 그죠? 추출을 계속함으로 표본 오차는 커진다.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더 커지는 거죠. 많으니까, 계속하니까. 그래서 답은 4번. 64번 군집입니다. 군집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규모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군집을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군집을 이용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번 일반적으로 다단계를 통하여 표집이 이루어진다. 다단계. 62번 이렇게 하는 거 다단계. 3번 층화 표집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통계적 효율성이 높다. 아닙니다. 층화가 더 높습니다. 효율성은. 그죠? 4번 목표 모집단의 구성 요소들을 총망라한 목록을 수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맞는 말이죠. 답은 3번. 65번 군집 표집, 군집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군집이 동질적이면 오차의 가능성이 높다. 우리 군집은 특징입니다. 군집이 동질적이라는 것은 동질적이다. 표본을 군집 단위로 모였더니 너무 친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친해. 그래서 시끄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차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동질적이면 군집은 동질적이면 오차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군집은 동질적이면 오차가 높다. 2번 전체 모집단의 목록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 무작위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 맞죠? 특정 집단의 특성을 과소하게 나타낼 위험이 있다. 맞습니다. 답은 1번. 66번 층화 표집과 군집 표집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층화 표집은 모든 부분 집단에서 표본을 선정한다. 맞죠? 층화의 특징. 2번 군집 표집은 모집단 하나의 집단으로만 여러 개의 집단으로 만들죠. 틀린 말. 군집 표집은 부분 집단 내에 동질적인 요소로 이루어진다. 존재한다. 군집은 어떻게 하죠? 처음에 우리가 군집을 말할 때 요거를 이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처음에. 이질적이다. 간에는 동질적이고. 4번 층화 표집은 부분 집단 간의 동질적인 요소로 이루어진다. 아까 했죠. 이질적이다. 1학년, 2학년 간에는 이질이다. 그죠? 답은 1번. 67번 층화 무작위 표본 추출과 군집 표본 추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확률이죠? 맞습니다. 확률은 모집단의 모든 요소가 추출될 확률이 동일하다.
확률. 3번 표본 추출 단위가 모집단의 요소이다. 그렇지 않다. 답은 일단 3번. 군집 표본 추출법은 층화 무작위 표본 추출법과는 달리 가급적이면 군집을 뭐죠? 이질적인 요소로 구성한다. 이질적이다. 맞죠? 처음 이질, 간에는 동질.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구성할 때. 그래서 답은 3번. 68번. 다음 중 군집 표집의 추정 효율이 가장 높은 것은 뭐죠? 각 집락이 모집단의 축소판일 때. 당연히 이게 맞겠죠? 2번. 다음 중 일정한 특성을 지니는 모집단의 구성 비율이 일치하도록 표본을 추출함으로써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집 방법은 뭐죠? 할당이죠, 할당. 혹시 층화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면 층화 표집은 우리가 무작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작위 무슨 했을 때 무작위 이런 말이 나와야 층화. 왜냐면 다음 중 모집단의 구성 비율에 일치하도록 표본을 추출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할당이랑 층화랑. 근데 무작위냐 아니냐 그 차이. 그래서 답은 1번. 70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표집 방법은 서울의 지역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직무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서울시 각 구별 복지관 종사자 비율에 따라 결정된 인원수를 어떻게 했죠? 자기적으로 했습니다. 무작위가 아니죠? 그럼 뭐죠? 당연히 할당이다. 이렇게 키워드가 나옵니다. 할당은. 71번. 인구 통계학적, 경제적, 사회, 문화, 자연 요인 등의 분류 기준에 따라 전체 표본을 여러 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별로 필요한 대상을 사전에 정해진 크기만큼 추출했다. 인위적으로 한 거죠. 그럼 뭐다? 당연히 할당이다. 이게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한 거죠. 자기적. 답은 1번. 72번. 무작위 표집과 비교할 때 할당의 장점이 아닌 것입니다. 장점. 할당은 벌써 우리가 비확률을 떠올리셔야 되죠. 그 비확률은 비용이 어떻다? 적게 듭니다. 그죠? 저 비용이 적게 든다. 맞죠? 표본 오차가 적을 가능성이 높다. 표본 오차는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뭐죠? 적을 가능성이죠. 적을 가능성이니까 확률이다. 3번. 신속한 결과를 원할 때 맞죠? 빨리빨리 할 때 우리가 4번. 각 집단을 적절히 대표하는 층화 효과가 있다. 할당. 그죠? 할당과 층화의 같은 점, 다른 점, 무작위, 적위. 그래서 답은 2번. 3번 계속 나오죠. 할당 표집. 문제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조사자들이 조사하기 쉬운 사례들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맞죠? 비확률. 조사 과정에서 조사의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충분히 있죠. 당연히. 3번 확률 표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특정 할당표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 정확히 맞죠? 내용이. 4번 확률 표집에 비해서 시간과 경비가 적게 되니까 비확률을 쓴다. 답은 4번. 74번. 특정 지역 전체 인구의 4분의 1은 A구역에 4분의 3은 B구역에 분포되어 있고 A, B 두 구역의 인구 중 60%가 고돌자이고 40%가 대돌자라고 가정한다. 이들 A, B 두 구역의 할당 표집의 크기를 1000명으로 제한한다면 A 지역의 고돌자와 대돌자는 각각 몇 명씩 조사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가 먼저 A구역, B구역,
다음에 고절, 세로는 대절, 그 다음에 우리가 합계, A구역의 합계, A구역은 뭐라고 그랬죠? 4분의 1이죠. 4분의 1. B구역은 4분의 3 이렇게 주어져 있죠. 합계는 일단 우리가 먼저 표본의 크기를 뭘로 한다? 1000명으로 제한. 그러면 1000명이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고절 60%니까 600명, 대절 400명. 자, 600에서 그죠? 나와졌죠? 600 4분의 1이다. 600 곱하기 4분의 1을 하면 뭐가 나오죠? 150. 600에서 150 빼면 당연히 450 나오죠. 나머지. 그 다음에 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00. 그죠? 그러면 4분의 1에 400. 그럼 100명 나오죠? 그러면 또 400명이니까 나머지는 300명. 세로로 더하면 250명 더하는 거죠. 여기도 그러면 750명. 그래서 또 합판이 1000명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A 지역의 고졸자와 대졸자엔 몇 명인가? 150명, 100명 이렇게 되죠. 만약에 B구역이다 그러면 450, 300. 그래서 100, 150이니까 답은 150, 100이죠. 150, 100. 답은 2번. 75번 전국 단위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 16개 시도와 20대부터 60대까지 이상의 5개 연령층 그리고 연령층에 따른 성별 5개 연령층 할당 표집을 할 때 표본 추출을 위한 할당 범주는 몇 개인가? 16개 시도죠? 숫자 나온 거 16개 한번 체크. 그 다음에 5개 연령층 5 성별 남녀 2죠. 그러면 결국은 16 곱하기 5 곱하기 2 그러면 160이다. 4번 뭐 이런 거는 계산 문제는 쉬운 거죠. 70번 우리나라 고등학생 집단을 학년과 성별, 개인별 구분하여 할당 표본 추출할 경우 몇 개의 범주로 구분? 똑같습니다. 학년 뭐서 나왔죠? 이거 학년 잘 체크해야 돼요. 앞에 학년, 성별, 계열별, 인문, 자연계, 예체능계 3개죠? 하나, 둘, 셋. 이거는 3개. 남녀, 성별, 남녀 둘. 학년별, 고등학교는 1, 2, 3학년 3. 3 곱하기 2 곱하기 3. 6, 3, 18, 18개. 77번. 4년제 대학교 대학생 집단을 학년과 성별, 단과대학, 인문계, 자연, 예체능, 기타 구분하여 할당 표집을 할 경우 할당표는 총 몇 개의 범주? 이것도 잘 보셔야죠. 이번에는 고등학생이 아니고 뭐죠? 대학생. 4년제 대학교 대학생 1, 2, 3년 1, 2, 3, 4 4죠. 아까는 고등학생. 성별, 남녀 2 단과대학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기타를 빼면 안 됩니다. 그래서 4개. 그러면 4 곱하기 2 곱하기 4 32 3번 78번 다음은 어떤 표집 방법에 관한 설명인가? 조사 문제는 잘 알고 있거나 모집단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특정 집단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조사하는 방법, 예를 들어 휴대폰 로밍 서비스에 대한 전문 지식 딱 나오면 뭐죠? 전문 지식 나온다 그러면 뭐다? 우리가 판단이다. 전문가의 판단을 맡긴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 다음 2번 79번 다음 사례에서 사용한 표집 방법 앞으로 10년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예측하기 위하여 경제학 전공교수 100명 전문가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판단 2번 판단 표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판단은 뭐다? 우리 비확률 맞죠?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표집이다. 전문가 판단 맞죠? 모집단이 크면 클수록 연구자 표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쉽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집단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표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3번 연구자가 모집단과 그 구성조에 대한 풍부한 사전 지식, 당연히 먼저 사전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비확률이기 때문에 답은 3번. 81번 판단 표본 추출이죠.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정된 표본이 모집단을 적절히 대표하지 못할 경우에 효과적이다. 맞죠? 비확률이기 때문에. 2번 모집단에 대한 조사자의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표본을 추출. 맞죠? 모집단이 커질수록 조사자의 표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진다. 맞죠? 커질수록 아까 위에서 했죠.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진다. 4번 조사자의 개입에 한계가 있어 주관이 배제, 결과 일반화가 용이하다. 절대 그렇지 않죠. 비확률인데 우리가 일반화는 절대 확률이다. 답은 4번. 82번 어느 커피 매장에서 그 매장에 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제품 선호도 설문조사 실시, 신상품을 개발할 경우 설문조사 표본을 구성하는 과정 어떻게 하는 거죠? 매장에서 고객 나오는 분을 편하게 하죠. 우리가 편하게 한다. 그래서 편의 표집 어떤 특정한 무슨 요건을 갖추고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나오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편의 표본 추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에 그렇게 사용하죠. 비확률 표본의 크기를 확대하여 모집단의 대표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대표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비확률. 답은 2번. 편의 표본 추출로 수집된 자료를 할지라도 유용한 정보, 당연하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편의 표본 추출에 의해 얻어진 표본에 대해서는 표준 오차 추정치를 부여할 수 없다. 그죠? 비확률이기 때문에. 맞는 말. 83번에 2번. 84번.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서울 강남 지역을 지나는 행인 중 접근이 쉬운 사람을 대상으로 편이다. 그죠? 신제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 표집 방법은 편이다. 이런 거는 쉽죠. 85번 표집 대상이 되는 소수의 응답자들을 찾아내어 면접하고 이들을 정보원으로 다른 응답자를 소개받는 절차 반복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일명 아는 사람 그죠? 눈탱이를 쳐야 됩니다. 몰래 그래서 우리가 일명 눈덩이 표집이다. 눈덩이 표집은 쉽습니다. 다음 중 불법 체류자처럼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하기 힘든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때 가장 적합한 그죠?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꼬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덩이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아름아름 우리가 소개받아서 조사를 하는 거죠. 87번 다음 사례의 표본 추출 방법은 불법 체류 이주 노동자 취업 실태를 조사하는 경우 모집단을 찾을 수 없어 일상적인 표집 절차로 수행하기가 어렵다. 그죠? 그런데 첫 번째 단계에서 종교단체를 통해 소수의 응답자들을 찾아 면접하고 그 다음 단계 첫 번째 응답자의 소개로 면접조사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눈덩이 표집이다. 88번 눈덩이 표본 추출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모두 고른 것은 모집단을 파악하기 어려운 표본 추출 적합 맞죠? 모집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죠. 비확률 연결망을 가진 사람들이 특성을 파악할 때 적절하다 맞죠? 다 맞습니다. 4번. 자, 89번 표지오차 중요하다. 표지오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표지오차는 작아진다. 맞죠? 표본의 분산이 작을수록 표지오차는 작아진다. 맞습니다. 표지오차란 통계량들이 모수 주위에 분산되어 있는 정도 의미 맞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같을 때
단순 무작위보다 집락 표집에서 표집 오차가 작다. 당연히 집락이 더 큽니다. 오차는 더 크다. 그래서 우리가 표본의 크기를 구할 때는 우리가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SE는 표준 오차다. 표준 오차, 스탠다드 에러. 우리가 이거를 또 표본 오차. SE는 시그마. 우리는 이거는 표준 편차. 크기. 이 공식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집 오차, 표본 오차, 표집 오차죠. 크기와는 당연히 반비례. 여기는 반비례. 위에는 뭐다? 비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분산. 우리가 여기서 분산을 또 구할 때는 제곱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위에다 쓸게요. 전체를 제곱해주면 루트 날라가죠. n분의 시그마 제곱, 요렇게 요거 제곱을 해주면 요게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는 비례하고 크기는 당연히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분산이 작을수록 작아진다. 분산이 작을수록 같은 비례관계 작아진다. 요 관계를, 요 공식을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헷갈리지 않습니다. 답은 4번. 표집오차에 관한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어떻게 되죠? 또 그려놓고 표집오차는 작아진다. 당연하죠.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표집오차는 작아진다. 반비례. 일반적으로 표본의 분산이 작을수록 분산이라고 그랬죠. 제곱하면 비례, 같은 비례. 분산이 작을수록 작아진다. 맞죠? 3번 표본의 크기가 같을 경우 할당 표집에서보다 층하 표집의 경우 표집 오차가 더 크다. 아니죠. 할당이 당연히 크죠. 틀린 말. 4번 표본의 크기가 같을 경우 단순 무작위보다 집락층의 경우 표집 오차가 더 크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군단층 그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군단층 밑에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일단은 답은 3번. 91번 모집된에 대한 대표성과 표본 오차의 수준을 동일하게 하고 싶을 때 표본 추출 방법 중 표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야 하는 경우죠. 상대적으로 커야 되는 방법부터 작아도 되는 순서. 그래서 우리가 군단층이다. 군집이 제일 크고 단순 무작위 그 다음에 층화 이렇게 순으로 더 큽니다. 제일 작은 거죠. 층화가. 답은 4번. 군단층. 표집오차, 표본오차 같은 말, 표본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늘어난다. 거짓말하는 거죠. 우리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작아진다. 반비례. 모집단과 표본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오류이다. 맞죠? 모집단과 표본할 때 우리가 발생하는 오류 맞죠? 3번 조사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확산되어 발생한다. 이거는 우리가 보다 비표본 오차다. 4번 조사원의 훈련 부족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다 비표본 오차다. 답은 2번. 93번 표집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맞죠? 표본 크기를 크게 하죠. 표본 오차 줄어들고 반비례 조사자의 주관적 해석을 삼가한다. 조사자 무슨 조사자 뭐 조사자 나오면 보다 우리가 비표본 오차다. 3번 가능한 표본을 추출될 동등한 기회 부여해야 되죠. 당연합니다. 동등한 기회. 4번 동질적인 모집단은 이질적인 모집단보다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저 맞죠?
동시적이니까. 답은 2번. 94번 모집단이 충분히 큰 경우 표지 모차 가장 작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가장 작게. 1번 표본율. 표본율은 거의 상관이 없는데, 그죠? 답은 일단 1번. 표본의 크기 상관 있죠? 분산 관계 있죠? 아까 우리가 식 그려봤잖아요. 분산, 표본, 표집 방법, 확률이나 비확률. 당연히 맞습니다. 답은 1번. 95번 비표본 오차. 표본 오차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조사자 오류, 조사 설계상 오류, 조사표 작성의 오류. 다 비표본, 비표본 오차. 표본 선생 오류는 표본 오차다. 96번 불포함 오류입니다. 불포함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표본 조사를 할 때 표본 체계가 완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발생하는 걸, 이거를 우리가 보다 불포함 오류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불포함 오류 뜻을. 97번 표본 추출 오차와 비표본 추출 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표본 추출 오차의 크기는 표본 크기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SE는 뭐였죠? 루트 N 시그마. 그러면 표본 추출 오차는 뭐죠? 크기의 제곱근, 이거를 크기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반비례, 올라가면 내려가고 반비례. 맞는 말. 비표본 추출 오차는 표본조사와 전수조사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표본 추출 오차의 크기는 표본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맞는 말. 4번 전수조사의 경우 비표본 추출 오차는 없으나 표본 추출 오차는 상당히 클 수 있다. 전수조사는 표본 조사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표본 추출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틀린 말. 4번. 표본의 크기에 관한 설명으로 표본의 크기 틀린 것은 1번 허용 오차가 클수록 표본의 크기가 커야 한다. 2번 조사하고자 하는 변수의 분산값이 클수록 크기는 커야 한다. 비례죠. 맞고. 추정치에 대한 높은 신뢰 수준이 요구될수록 높은 신뢰 수준 표본의 크기는 커야 한다.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맞다. 맞는 말이죠. 4번 비확률 표본 추출의 경우 표본의 크기는 예상과 시간을 고려하여 조사자가 결정. 맞죠? 비확률이니까 조사자.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허용오차가 클수록 작아져야 됩니다. 반비례 관계인데 이거는 우리가 풀 때 이 공식 하나만 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크기, 표본의 크기는 이 제곱분의 Z제곱 시그마 제곱. 요게 허용오차입니다. 밑에가 허용오차. 그 다음에 같은 거를 우리가 또 D라도 씁니다. D, 허용오차 D로도 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거는 분산이죠. 분산.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의 값입니다. Z는 표준 정규 분포 인계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또 허용오차가 나올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허용오차는 어떻다? 반비례 관계입니다. 반비례. 올라가면 내려가고 반비례, 위에는 비례, 분산과 비례. 그래서 허용오차는 우리가 반비례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표본의 크기 구할 때는 거의 다 맞출 수 있습니다. 클수록. 그래서 작아야 된다. 답은 1번. 99번 표본의 크기에 관한 설명으로 표본의 크기 틀린 것은 표본의 크기는 전체적인 조사 목적, 비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맞죠? 2번 부분 집단별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표본의 수를 작게 하는 대신 무응답을 줄이려 노력한다.
아닙니다. 부분 집단별을 우리가 뭐 성별이나 연령대 이렇게 조사할 때 부분적으로 분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오히려 표본수를 더 크게 해야 됩니다. 크게. 그래야 오차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표본수를 크게 한다. 틀린 말이죠. 답은 2번.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표본 오차의 크기는 감소. 계속했습니다. 감소. SE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비확률 표본 추출법의 경우 표본의 크기와 표본 오차와는 무관하다. 비확률이니까 맞죠. 그래서 답은 2번. 100번 표본의 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변수의 수가 증가할수록 표본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커야 된다. 맞죠? 맞는 말. 모집단의 이질성이 클수록 표본 크기는 커야 됩니다.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표본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4번 분석 변주의 범수의 수는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요인이다. 답은 1번. 변수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분석해야 할 변수가 많다는 거죠. 변수가 많을수록 표본의 크기는 커야 된다. 그죠? 맞는 말입니다. 101번 표본 크기의 결정. 틀린 것은 표본의 크기는 작을수록 좋다. 표본의 크기는 클수록 좋죠. 클수록 좋다. 틀린 말 1번이죠. 2번 조사 결과의 분석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맞죠? 조사 연구에서 수집될 자료의 양은 표본의 크기에 결정된다. 당연하죠. 4번 조사 연구에 포함된 변수가 많을수록 표본의 크기는 늘어나야 되죠? 커야 되죠? 맞는 말. 답은 1번. 102번. 표본 추출 과정에서 표본 크기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1번 실내 구간 크기 맞습니다. 미치죠. 2번 비용 및 시간 제한 맞죠? 비용이 어느 정도, 시간 확률할 건가? 우리가 비확률 크기를 결정할 때 당연히 결정 요소 들어갑니다. 3번 조사 대상의 지역의 지리적 여건하고는 상관이 없죠. 4번 유의 수준으로 대변되는 정확도,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답은 3번. 103번 표본 크기를 결정할 때 구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동질성 상관있죠? 크기 상관있습니다. 신뢰도, 이거 중요하죠. 신뢰도 크기 결정하는데 중요 요소다. 촉도의 유형은 상관없다. 명서 등비량은 상관없다. 답은 3번. 104번 표본의 크기 결정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모집단의 규모, 그죠? 모집단이 어떻게 크냐 작으냐 당연합니다. 2번 표본 추출 방법, 어떻게 추출할 것인가, 맞죠? 3번 어떻게 통계를 분석할 것인가, 통계 분석의 기법 맞습니다. 4번 연구자 수는 상관없죠. 4번. 105번 표본의 크기를 결정을 위한 고려사항과 먼 것은 표본의 크기 결정이죠. 오차의 한계 우리가 아까 했죠. 오차 어떻게 했죠? SE 또 한번 공식 제곱이니까 우리 2제곱으로 쓰고 0오차 Z제곱 시그마 제곱. 그래서 오차 당연히 한계 관계 있다. 신뢰 수준 계속 나옵니다. 신뢰 수준 관계 있습니다. 모집단의 표준 편차, 처음 했던 거 표준 편차 기억나시죠? 분산 제곱 곱하기 전에 표준 편차다. 제곱하기 전, 시그마 제곱하기 전에 표준 편차 관계 있고 타당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4번. 106번 표본 크기와 표집 오차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료 수집 방법은 표본 크기와 관련이 있다. 당연하죠. 계속했죠. 표본 크기가 커질수록 모수와 통계치 유사성은 커진다. 맞죠? 디귿. 표지 오차가 커질수록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정확성이 낮아진다. 또 맞습니다. 리을. 동일한 표지 오차를 가정한다면 분석 변수가 어떻게 되죠? 많아질수록 표본 크기는 커야 한다. 아까 했죠. 틀린 말. 그래서 리을만 틀리고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디귿도 보면 표지 오차가 당연히 커지면, 그죠? 오차가 커진다는 거죠. 오차가 커지면 당연히 대표성이 낮아지는 겁니다. 오차가 커지니까.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107번. 종교와 계급이라는 두 개의 변수와 각 변수에는 4개의 범주를 두고 4종류의 종교 및 4종류의 계급표를 만들 때 칸들이 만들어진다. 각 칸마다 10가지 사례가 있다면 표본의 크기는 어떻게? 종교의 범수. 여기서 우리가 4개의 뭐죠? 4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4종류의 계급입니다. 계급. 종교와 계급에는 2개 변수가 있다고 일단은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2개는 당연히 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변수에는 4개의 범주, 4종류의 종교와 4종류의 계급이 있다. 거기서 만들어지는 칸마다 10가지 사례가 있다는 표본의 크기. 그렇게 되면 우리가 4 곱하기 10가지, 그래서 16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수고하셨습니다.